효과 빠른 부동산 핫 뉴스. 부동산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핫뉴스 시간입니다. 1월 마지막 주의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재보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 변동률의 경우 약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4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2% 올랐습니다. 이전 주 0.14%에 비해서는 오름폭이 작아졌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2020년 8월 말 0.18% 이후 가장 높은 0.15%를 기록했습니다. 구별로 보면 서울은 도봉 0.24%, 강동 0.20%, 동대문 0.18%, 동작 0.18%, 구로 0.17%, 노원 0.17%, 은평 0.15%, 강남 0.14%, 강서 0.14% 등의 순으로 올랐습니다. 추위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상승폭이 줄었을 뿐 여전히 집값은 오르고 있으며 재건축 단지를 둘러싼 각종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매수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강남 재건축 단지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 시장 후보들이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놓고 있어 여느 때보다 기대 심리가 커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3기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입지 발표와 동시에 교통 대책까지 마련했습니다. 특히 비교적 서울과 가까운 곳에 택지를 조성하고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철도 노선과 BRT, 도로 신설 등 교통망 대책을 수립했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대부분 교통망이 정부가 예고한 신도시 입주 기간보다 3, 4년 이후 개통 예정이라 초기에 수요 분산이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인천 계양 신도시와 부천 대장 신도시의 교통대책을 확정하면서 3기 신도시의 교통대책이 모두 확정됐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3기 신도시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2024년에서 2025년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철도와 BRT 등 교통망 대부분은 2026년 이후에야 개통 예정입니다. 인천 계양 신도시와 부천 대장 신도시의 교통대책으로 추진되는 김포공항, 부천종합운동장 SBRT는 2026년에, 하남 교산 신도시와 남양주 왕숙 신도시에 설치되는 송파 하남 간 도시철도와 서울 강동 하남 남양주 간 도시철도는 2028년 개통 목표입니다. 교통망 대부분이 직장이 많은 광화문, 여의도, 강남 등 도심지로 직행이 아닌 환승이 필요하도록 설계돼 정부가 공언한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한지도 불투명하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고 전월세 시세를 투명히 공개합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지자체에 그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거래를 하면 계약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30일 내 보증금과 월세,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료가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의 편의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무엇보다 집의 임대료 수준이 투명하게 공개돼 관심지역이나 단지의 임대료 수준이 어떤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선 실거래 가격 정보가 없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월세 신고제 시행 대상 지역을 정합니다. 대부분 도시지역에서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수 심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18일 조사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17.2를 기록해 전주 115.3보다 1.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이 조사를 시작한 2012년 7월 이후 최고 수치입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수치가 기준선인 100에 가까우면 수요와 공급 비중이 비슷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123.1과 인천 112.8이 나란히 조사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109.15, 지난해 8.4 공급대책 발표 직전인 8월 3일 111.1 이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고 전세난까지 더해지자 서울보다 저렴한 경기와 인천 아파트로 매매 수요가 몰리며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재건축 대안으로 주목받는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가구 수가 늘어난 리모델링 단지에 대해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마련하거나 임대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22일 서울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에서 리모델링 단지에 대한 용적률, 높이 제한 등 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합니다. 층수를 높이는 수직 증축 또는 옆으로 늘리는 수평 증축 등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지역 공유 시설을 조성하거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부 체납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리모델링 추진단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로 사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서울 내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168개 단지 9만 6천여 가구에 달합니다. 반면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곳은 55개 단지 3만 4천여 가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리모델링의 용적률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서울시는 용역을 거쳐 12월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는 목표입니다. 복잡한 부동산 한 뉴스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를 핫하게 합니다.